최근 재단 대표가 사표를 내 재단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의 운영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1년이 넘도록 재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울진군이 이동 진료 버스를 구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화계 소식, 오늘은 매주 금요일 동성로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꾸며지는 동성로 로드아트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쌀쌀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구 15도, 봉화는 9도로 평년 기온을 보인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재단의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 대표가 사표를 제출해서 파행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해 대표 선임 과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문을 연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표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모 언론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을 두고 지역 문화계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구시의회가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근 대표로 운영해오던 것을 앞으로 보수를 주지 않는 비상근 대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근제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이 더 나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직위가 있으면 옮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다른 자리를 위해서 옮기진 않지 않겠느냐. 대표 임기와 관련해서도 차기 대표에게 자녀 임기를 맡기는 게 아니라 3년 임기를 보장해 줄 방침입니다.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대구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분이 3년 동안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비상근 대표는 오히려 책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대표 밑에 총괄 책임자를 둘 수밖에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손을 잡고 종합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에 지을 예정인 종합지원시설 대구 테크비즈센터에는 기술 이전 활성화를 돕는 컨설팅 회사와 기술 지주회사, 외투기업, 비즈니스 정보센터 같은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양 기관은 290억 원의 건축비가 들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내년 정부 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내일 오전 서울에서 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당정협의회를 갖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북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동해안 첨단과학과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그리고 김천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등 7개 과제가 중앙부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경북 지역에 진행 중인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 간의 협조 사항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닭이나 돼지를 키워 대기업에 납품하는 농가를 위해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렵게 만든 법령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와 양돈 농가 상당수는 육가공업체와 계약해 닭이나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체는 병아리나 새끼돼지 그리고 사료를 공급해주고 사육농가는 납품 뒤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닭과 돼지가 생산되고 있지만 공급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두고 농가와 업체 간 갈등이 심합니다. 상태가 나쁜 병아리나 새끼 돼지를 공급하고도 계약된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깎는 등 육가공업체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안 좋은 닭이 난 알은 병아리가 나쁘고 그래요. 소득이 많이 떨어지죠. 병아리 나쁜 게 들어오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계약서에 공급 가축과 사료의 품질 기준과 품질 표시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새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 이 농축산부가 법 공포 후 1년이라는 이 세월을 허송세월한 이 태만과 무성의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개만 해도 현재 전국 1,600여 농가에서 50여 개 업체와 6개 사육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40만 톤의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닭 한 마리당 200원에 불과한 기본 사육 보수도 문제지만 농민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업체의 횡포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의 귀농 가구가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지난해 귀농, 귀촌 실태조사 결과 전국 귀농 11,200여 가구 가운데 경북이 2,080가구로 18.5%를 차지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840가구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2004년부터 9년 연속 전국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50대가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25%, 60대 19%, 30대 이하 9% 등으로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하수도 분야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6%가량 많은 7,540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하수 처리장 신설과 증설, 개선 등 확충 사업에 1,750여억 원, 농어촌 등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정비 사업에 1,480여억 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7억 원 등입니다. 또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경주시 등 46곳에 2,260여억 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761억 원 등입니다. 네,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플 때 병원에 편하게 가서 진료받는 것인데요. 울진군이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동 진료 버스를 구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울진 원전의 도움을 받아 구입해 새로 꾸민 이동 진료 차량입니다. 진료소에는 혈압과 당뇨 등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검진을 받은 뒤 곧바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멀어 불편했던 노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면이나 온정 같은데 그런 곳은 산골이지 않습니까? 그래 다리가 불편하신 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동 이 차가 가갖고 직접 가갖고 마을 회관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동 진료와 함께 이상이 있을 경우 통합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신 분은 저희 방문 간호사가 환자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 환자에 맞는 질환에 맞게 병원에 연결을 해드리고 그 질환을 계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동 진료 버스는 앞으로 일주일에 3번씩 90여 곳의 오지 마을을 돌며 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한방을 중심으로 침과 뜸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물리치료까지 해서 정말 병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오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진료와 치료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이동진료소 운영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가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버려지는 도시철도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 10개 역사에서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달구별대로 만촌내거리에서 신당내거리 사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분사해서 도로를 씻어내는 이른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는데 오종과 황사, 폭염 같은 기상 특보 때에는 살수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전광판을 설치해서 살수 전후 상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교육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학교가 13개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행복학교 지정 공모를 통해 공산초등학교와 조야, 하빈, 수창, 종로, 중리, 비봉, 월성, 남대구 등 초등학교 9곳과 불로중학교 등 모두 10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올해부터 13개의 행복학교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학교들은 시교육청에서 올해 1, 2학원을 지원받아 각각 건강 힐링과 문화예술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정된 3개 행복학교 가운데 음악 특성화인 육아초등은 전교생이 2배로 늘었고 아토피 치유학교로 알려진 서촌초등은 30%가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동성로가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동성로에서는 연극과 마술, 뮤지컬 갈라쇼와 무용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로드아트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데요. 동성로 로드아트, 그 생생한 현장을 문화계 소식에서 만나봅니다. 올해로 4년째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동성로를 조금 문화의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양질의 그런 즐거운 거리 공연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연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조금씩 공연 내용은 달라지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거리 캐스팅으로 뽑힌 시민들이 이를 배우가 돼 홍씨 아저씨와 영화 만들기에 참여하는데요. 홍씨 아저씨가 보여준 리듬을 잘 따라하는가 하면 영화의 하이라이트, 키스신도 무난히 성공합니다. 배우는 영화를 찍고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독특한 거리 예술에 반응도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목청 터질 것 같아요. 보안밖에 안 질렀어요. 사랑합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려고 울산에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울산에서 왔는데 친구가 이거 못 보고 갔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유명했던 영화죠. 매트릭스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는가 하면 모자를 씌워달라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과 소통하고 하는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한 2010년도 때만 해도 많이 좀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거리 예술. 동성로 로드아트는 매주 금요일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엔 문화예술의 거리로 거듭난 동성로 로드아트에서 문화의 향기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의 새누리당 재입당이 승인됐습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새누리당의 경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2013 대구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오는 14일 대구 시내도로 곳곳에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반 사이에 마라톤 코스인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청구 내거리와 신천 내거리, 대구역 내거리와 태평 내거리, 계산 오거리와 감삼역, 반월당 내거리, 대구냉역과 상동 내거리, 두산 오거리와 범어 내거리, 신회 내거리, 중앙로 내거리 등을 잇는 도로가 시간대별로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둘러싸여 이동이 힘든 이른바 교통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구냉역에서 드란길 3거리 구간을 오가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경기가 열릴 동안은 81개 시내버스 노선 1,081대 운행 경로도 일시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유럽 명문대학과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어제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대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과 영국 노썸부리아 대학 등 유럽 명문대학 5곳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경북대와 전남대가 제안해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기존의 2+2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달리 학위 과정의 25% 이상을 상대국 대학에서 수학하면 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주최한 전국 뮤지컬 연극대본 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뮤지컬 부문 대상에는 최은희 대본, 손다혜 작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뽑혔고 연극 부문은 전경진 씨가 쓴 황소바람 부는 날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등 모두 14편이 선정됐는데 수상작은 앞으로 일정 기간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지역 공연 제작단체에게 무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제42회 KRA컵 전국 승마대회가 오늘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막돼 1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승마를 대표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와 전국 승마 엘리트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해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등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연말까지 모두 8개 승마대회를 유치해 전국 규모 대회 3분의 2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를 예상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구는 15도, 봉화는 9도로 평년 기온을 보인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지방에도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9도,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13도에 머물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